신문 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시작합니다. 뉴스 사천 보시겠습니다. 처음엔 보잘것없었으나 수산물 도시로 발판 깔다 삼천포의 성장 이야기 마을이 도시로라는 기획의 네 번째 기사입니다. 개항 이후 수산업의 발달로 빠르게 성장한 삼천포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뉴스 사천 하병주 기자 연결해 이번 기획의 배경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하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삼천포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이번 기획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네, 삼천포는 오랫동안 작은 어촌 마을로 있다가 일제가 침탈하던 100여 년 전부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면이 되고 읍이 되고 일제 강점기가 끝난 뒤에는 삼천포시로 거듭났는데요. 하지만 그 성장 과정이 기록으로 잘 정리돼 남아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995년에는 사천시로 통합하면서 삼천포라는 지명조차 사라진 상태라 이를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번 보도를 기획했습니다. 삼천포항의 개항과 그 성장 과정을 중심으로 취재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삼천포가 마을에서 도시로 성장한 데는 개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일제는 한반도 침탈의 전진 기지로서 전국 주요 항구 개발에 열을 올렸고 삼천포는 도청 소재지가 있던 진주와 가까웠기에 일종의 관문처럼 여겨졌습니다. 개항의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를 두고는 이견이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기선을 타고 삼천포에 처음 들어온 시기는 1905년 말쯤으로 보이는데요. 이때부터 삼천포는 가파른 성장의 길을 걷습니다. 산업의 기본은 역시 수산업이었고 일찌감치 수산물 가공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훗날 삼천포 쥐포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발판을 놓았습니다. 해운업도 크게 성장해 일본과 직항로를 둘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삼천포항의 기록을 일본 현지에서 찾아오기도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삼천포의 수산업 성장에는 일본인 이주어촌이 큰 영향을 줬는데요. 삼천포에는 2개의 일본인 이주어촌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8포에 자리 잡은 에히메촌이 규모도 컸고 수익도 크게 올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인이 좋아하던 고등어와 정어리를 주로 잡았다고 하는데 1923년에 큰 난파 사고를 당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 에히메촌의 고향이라 할 일본 우치도마리 마을에 가봤는데요. 난파 사고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비석을 마을 어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 에히메촌 사람의 후손을 만나 삼천포의 기억을 담은 글과 그림, 사진 등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총 5부작 기획 보도인데 남은 한 편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네, 개항 이후로 삼천포 인구가 크게 늘기 시작하는데요. 1930년에는 삼천포 면이 이웃 면과 합쳐져 삼천포읍이 됩니다. 이 무렵부터 삼천포는 도시 계획에 따라 차츰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삼천포의 도시화 과정을 끝으로 소개할 예정이고요. 요즘 이야기하는 중부 내륙철도가 삼천포를 종점으로 하는 안으로 이 무렵부터 추진되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그 과정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역시 지역 언론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지역 역사의 기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천 하병주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경남 도민일보 보겠습니다. 파크 골프 치라고 만든 땅이 아닌데 라는 기사입니다. 바로 창원시 내섭 광려천의 홍수터 모습입니다. 홍수터는 집중호우 때 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요. 작은 사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이곳을 연습 공간으로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창원시는 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과 파크 골프장을 만들자는 의견의 절충안을 찾기 위해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남신문입니다. 창원대 국유지 무단 점거 손 놓았나라는 제목인데요. 창원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에 주민들이 불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진입니다. 양봉장을 운영하기도 한다는데요.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지에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대 측은 계도 활동을 펼쳤는데도 무단 점거를 하는 주민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신문은 국유지 무단 점거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간 함양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함양 약초과학관 12월의 폐관이라는 제목인데요. 바로 이곳은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국비 10억 원 내 군비 20억 원을 들여 만든 곳입니다.
준공 당시만 해도 다른 지역 초등학교에서 견학을 오는 등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관리 부실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마다 방문객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건물 유지 관리비만 7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함양구는 체험관 일부를 약초시장 인근으로 옮기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였습니다.